롯데 자이언츠는 정말로 많이 바뀐 2023 시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중심 타선을 책임졌던 이대호가 은퇴했고 구단 그 자체였던 이대호의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팀 컬러를 만들자는 뜻이었을까, 엠블럼과 마스코트까지 바꾸면서 변화를 천명합니다.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큰 과제였던 박세웅과의 장기 계약에 성공했고, 대형 FA였던 유강남, 노진혁과 연달아 계약하며 약점이었던 포지션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3명과도 모두 재계약했고, 방출 선수 중에서도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 안건수 등 직전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베테랑들을 긁어모으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직전에 오선발 내지는 롱릴리프로 중용될 예정이었던 한 선수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즌 계획과 팀 분위기가 박살이 납니다. 박살난 분위기는 4에서 5월 좋은 팀 성적으로 회복했지만 그 선수가 빠진 만큼의 이닝을 다른 불펜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투수진들이 6월부터 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즌 전 열심히 모아놓은 베테랑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4에서 5월 1위를 기록했지만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엔 부족한 전력이었기 때문에 금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게다가 8월에 서튼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되면서 이종훈이 감독 대행으로 부임합니다. 그 뒤로는 어떤 반등조차 하지 못하고 핵심 투수들은 119를 넘기는 경기도 있는 등 의미 없는 혹사를 당합니다. 그나마 대체용병이었던 윌커슨이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면서 7위라도 수성하지만 정말 무기력한 후반기던 것 같습니다. 시즌 후 선수단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단장과 감독이 모두 교체되며 운영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면서 롯데는 오랜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전급의 영입은 없었습니다. 내부 FA 중 프랜차이즈였던 전준우를 잡는데 주력했고 셀러리캡도 거의 꽉 찬 상황이어서 주전급의 영입이 불가한 상황이기도 했어서 뎁스에 전무하다시피 한 좌완 불펜 2명과 내야 유틸리티 자원들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로 따지자면 영입 선수들보다 김태형 감독의 부임이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네요. 롯데에서 4년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안치홍이 4+2년 72억에 한화로 떠났습니다. 죽어라 안 터지던 만년 유망주 김민수도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롯데의 주전 3루수였던 한동희가 6월 중 상무 입대가 결정됐습니다. 저번 시즌 4년 80억이라는 거액에 롯데로 이적한 유강남입니다. 수비적으로 정말 많은 기여를 하며 팀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타격적으로는 체감이 굉장히 구렸던 시즌이었습니다. 정보근이 저번 시즌 스몰 샘플이지만 타격 포텐을 터뜨리며 제2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전역한 코어 유망주 손성빈의 입지도 있기 때문에 지시환의 자리는 냉정히 이 팀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주전 1루수로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FA 계약까지 따낸 정훈이지만 2022 시즌 굉장히 부진했던 정훈입니다. 저번 시즌도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잠부상으로 8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이제 주전이라 보기 어렵고 상무제대한 나승엽이 주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안치홍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2루 자리입니다. 시즌 끝나고 최양, 오선진, 김민성 등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뎁스를 늘렸습니다. 박승욱이 저번 시즌만큼의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주전에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동희가 차지해왔던 3루지만 저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면서 균열이 생기기도 했고, 한동희는 올 시즌 중 상무 입대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3루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노진혁도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난 뒤 커리어로에 가까운 시즌을 보냈는데 반등이 절실해 보입니다. 노진혁의 결장 시에는 일단은 박승욱과 오선진이 빈자리를 채울 것 같습니다. 고승민, 레이에스, 윤동희의 외야진으로 시즌을 시작할 듯 보입니다. 한화와 함께 10개 구단에서 가장 약한 외야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동희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뿐이지 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너, 외야로는 한참 부족한 타격 실력입니다. 윤동희는 이제 1군 적응은 끝났을 테니 2군에서 보여줬던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과제입니다. 레이에스는 애초에 중견수가 주 포지션이 아닌 선수이고 어깨는 강하지만 햄스트링 부상 이후 수비 범위가 많이 좁아진 선수입니다. 공격력 역시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구안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승민은 김민석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우는 유강남과 함께 타선에 유의한 상수로 지명타자 자리를 전담받으며 체력 안배를 받으니 공격력이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냉정히 이번 시즌 확실한 주전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번 시즌 타선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고승민입니다. 고승민이 2022 시즌의 모습으로 돌아와 충분히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선발진이었지만 한순간에 약점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저번 시즌 최다패를 기록하고 WAR 음수를 기록한 한현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2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인복 또한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줘야 합니다. 역시 5선발 후보였던 김진욱은 프리시즌의 절망적인 폼을 보여주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후반기 최고의 외인 듀오였던 윌커슨, 반지와 박세웅은 계산이 서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커슨이 세부 지표 역시 좋았기 때문에 급격한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는 이상 저번 시즌만큼은 아니더라도 솔리드한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롯데의 필승조는 롯데의 장점 중 하나였지만 작년에는 김원중을 제외하고는 제 몫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구승민은 지난 4년간 265경기에 출전한 여파인지 안정감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방출 선수 영입으로 주워온 김상수가 정말 의외의 활약을 보여주며 불펜 운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즌 후 단연 계약으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이드암 우강훈, 신정락과 좌완 임준석, 진해수가 1군에서도 먹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투수진의 핵심은 한현희라고 생각합니다. 사선발 역할을 해주어야 할 확률이 높은데 완연한 우하향 성적표를 그리던 선수였고 저번 시즌은 하락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년보다 삼진율은 낮아졌고 볼넷율은 높아졌으며 2할대 중반을 유지하던 피안타율 역시 3할에 육박했습니다. 2022 시즌에 비해 직구 평균 구속이 2km 이상 낮아졌는데 이 구속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한현희가 커리어 평균 정도의 활약만 해준다고 해도 사선발 역할을 어찌어찌 해줄 수 있겠지만 냉정히 봤을 때 그러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롯데의 2024 시즌을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2024 시즌 롯데자이언츠 예상 순위는 8위입니다. 사실상 삼성 키움과 함께 3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희가 상무로 가고 나면 20홈런을 기대할 만한 타자가 없습니다. 장점이었던 선발진은 약점이 되었고 불펜진이 그나마 리그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김태형 감독이 부임했다지만 너무나 빈약한 선수단으로 인해 첫 해부터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윤동희, 김민석, 고승민, 나승엽 등 야수 유망주들이 정착하며 내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